청소년 복지론 12주 순서입니다. 자, 일정, 기말고사, 과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과 하나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반복해서 리마인드하는 중이고요. 자, 과제 6월 13일까지 제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온라인 시스템에 그 과제 제출 창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출 가능하겠고요. 6월 13일까지 마감하기 바랍니다. 자, 그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두 장이 양면인지 단면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두 장이 아니고 앞 이렇게 두 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은 12주째이고요.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원래 청소년복지론 교재에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제일 관련된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15주차에는 그 보강 주간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 공휴일에 보강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13주, 14주에 대한 내용을 15주차에 진행이 되고요. 우리는 시험은 16주에 진행이 됩니다. 자, 날짜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리가 원래 10시부터 진행을 했었죠. 1시까지인데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 범위는 8주, 11, 12, 13주. 지난주에도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자, 8주, 11, 12, 13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재보다는 지금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한글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해서 날짜 중심으로 그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부적응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학교 부적응이 학교 사회복지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부적응의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학교 부적응,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학교 부적응, 적응하지 못한다. 자, 그럼 적응이 뭔가에 대한 적응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속적이고 변화지향적이면서 그리고 인지적, 감각적, 지각적, 행동적인 과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적합성입니다. 자, 적응과 적합성. 적응은 과정의 의미이고요. 적응을 잘하면 그 개인이 환경에 적합해진다. 그러니까 적응은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적합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근데 적응을 잘 못하면 적합해지지 않는 거죠, 환경에. 일련의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근데 청바지가 굉장히 예쁜 청바지가 있는데 굉장히 스키니해서 안 맞아요. 예쁜 청바지긴 한데 이게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과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적응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적응 과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청바지를 수선할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살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싶으면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다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살을 빼던 청바지를 고치던 청바지를 교환을 하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합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예쁜 청바지를 딱 맞게 입을 수 있는 것. 이게 적합해진 환경과 내가 적합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 부정도 똑같이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학생이 있고요.
학교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청바지 말고 학교라는 환경이 있는데 똑같아요. 뭔가 부적응합니다.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응의 과정을 필요로 할 텐데 그 적응의 과정은 학생의 문제니 학생만이 아니고 학교를 바꿀 필요도 있겠고 청바지 바꾸듯이 수선하거나 교체를 하듯이 그리고 학교하고 정 안 맞으면 전학을 가는 것도 적응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적응의 한 방법이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도 적응의 방법이고요. 적절치 않으면 학교를 바꾸는 것도 적응의 한 방법인 것.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넓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를 위한 행동이나 자기 스스로 환경 변화에 맞춰가는 것을 포함을 하겠고요. 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조절하는 적응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적응의 정도가 좀 낮은 그런 아동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적응과 연결되는 그 적합성,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된 정도. 좀 뚱뚱한 내 다리와 청바지가 부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합하는 정도이고,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조화와 균형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과 환경 간의 부정적 교류, 그러니까 학생과 학교, 내 다리와 청바지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부정적 교류가 계속되면 인간 발달과 건강, 사회적 기능은 손상되고 부적합성이 야기되겠고요. 인간과 환경 간의 적응적인 교류가 진행이 되면 적응적인 상호 교류가 계속되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적합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이 적응의 개념을,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응의 개념을 학교 부적응과 연결을 해보면,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생의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의 의미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부정적 행동 특성이 학교 생활에 발현되는 건데요. 개인의 욕구가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거나 만족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학교 부적응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등교 거부, 공격적인 행동, 폭력이나 절도의 비행, 퇴행적인 행동, 가출과 무단 장기 결석, 심리적인 우울증, 학습 부진, 휴학, 음주와 흡연 등의 교칙 위반,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의 행동이 사실 학교 부적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건데요. 그 학교 부적응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의 의미인데,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 퇴행적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전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 이제 프로이트 방어 기제를 설명을 할 때,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부모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부모의 관심이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가죠. 아무래도 못 갖는 아이니까. 이 첫째 아이 입장에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만 좋아하던 부모가 저 둘째 아이라는 놈이 태어나면서 관심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이 입장에서의 심리적 방어 기제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저렇게 방금 태어난 둘째가 갓난아이처럼 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래서 지금 부모가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나도 저러면 되겠네. 그래서 걸음마도 잘하고 먹을 것도 챙겨 먹던 첫째 아이가 갓난아이처럼 다시 되돌아가서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전형적인 퇴행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노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노인이 돼서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아이처럼 행동하는, 갑자기 고집스럽게 어린애 아이처럼 이게 짜증도 내고, 그게 이제 퇴행,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로서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퇴행적 행동.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뭔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데 그게 역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그런 행동을 퇴행적 행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부정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 부정에 해당하는 문제 행동이 다양하듯이 그에 따른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부정이 단순한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의 부적응이 연쇄적으로 관련돼서 또 다른 부적응으로 연결되는 것도 많이 관찰됩니다. 자, 관련된 개념을 한 가지 살펴보면 취약성 스트레스 가설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가설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은 학교나 또는 부적응뿐만이 아닌 모든 신체적 질병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어려움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특정 개인이 유전적,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취약한 점이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 똑같진 않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뭔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 신체적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 학교 부적응도 포함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요즘 상식에 속하는 이 이론이 나온 지는 사실 꽤 됐는데요. 21세기 현대는 아주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를 들자면 고혈압.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고혈압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집안 내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 중에 고혈압인 가족이 많다면 그 유전적 취약성이 자신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계시듯이 유전적 영향이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환경적 요인, 안 그래도 위험한데, 타고난 게 안 그래도 위험한데 환경적 요인으로 술, 담배 많이 하고 식습관에 문제가 있고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겹치게 되면 그러면 고혈압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학교 부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부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2019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세에서 24세, 자, 우리가 청소년은 이 연령대입니다. 법에 따라서 연령대의 규정이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듯이 일단 사회복지에서는 9살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연령의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나이죠.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9.1명에 해당이 되겠고, 자살의 원인 중에서 왜 자살하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의 부적응의 원인,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것이 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닌데요. 중간고사 잘못 봐서 자살이라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 사실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안에서만 보면 학교 문제, 사실은 지나고 보면 정말로 별거 아닌 건데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또 집단 따돌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청소년 시기의 자살이 그 개인과 가족에게도 물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일 뿐더러 좀 더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예견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그 직전의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인 건데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봐도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약 5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학교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과거에는 학교 중단 청소년이라고도 했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 학교에서 잘린 아이들, 현재 법적인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10대 때부터 경험을 또는 초등학교 때는 물론 거의 해당이 안 되겠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의 단절과 낙오의 경험을 먼저 하게 되는 셈이고요. 2018년도 초중고교에서 장기 무단결석 상태인 학생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집계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약 17,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장기 무단결석,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사를 다룰 때 이 장기 무단결석 아동들의 문제가 학교 사회복지가 서행해서 맨 처음 100년 더 전에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맨 처음 부과되었던 과업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도와달라. 이게 학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었던 셈인데요. 저렇게 학교를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가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라고 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닌 학교 다니다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을 포함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학교 사회복지사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필요도 있겠고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물론 학교를 그만두는 것, 예를 들자면 잘리는 게 아니라 자퇴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퇴가 이것도 또 무조건 100%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다니지 않고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자퇴가 자신의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 학교 부정 때문에 학교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닌데 학교 다니면 계속 야단 맞고 학교 다니면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폭력하고 그래서 잘리게 되고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다니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학교 중단이라면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부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부정 예방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광양시와 포항시의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476명 그리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논문인데요. 학교 생활 정상태는 학교 가기 즐겁지 않음이 50.3%, 절반이 학교 가기 싫답니다. 학교 생활에 불만족이 48.4%, 역시 거의 절반이 불만족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29.6%, 30%에 가깝고요. 학교 성적의 저조함 역시 30%에 가깝고 학교 규칙과 규정의 적응 어려움 10%, 10.5%, 친구 따돌림 1.6%의 부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학교 부정 요인 중요도는
학생, 교사의 관점 차이로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 저조인 반면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적응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교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친구의 따돌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56.2%로 높게 나타났고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주요 업무로는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 예방 및 해결이 25.8%, 경쟁 원조가 21.8%,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관여가 25.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 분석 결과 성격 및 적성 검사, 진로 지도, 학습 향상 프로그램, 또 또래 관계 프로그램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미래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교 부적응,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부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 환경으로 연구되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가장 크게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고요.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을 때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생활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신체적인 고민, 교우관계로서 학생들은 개인의 외적 환경과 친구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학교 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횟수, 서비스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 이 유의미한이라는 단어는 통계적인 처리상으로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의미합니다. 유의미한 긍정적 결과를 보인 거고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인 초점이 학교 부정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많은 일반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정 학생에게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와 학교 부적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